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계리직 영어라는 타이틀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오동훈 선생님입니다. 앞으로 약 15강에서 17강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이 책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 정리를 해 드릴 텐데요. 우리의 딜레마, 계리직 시험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의 딜레마는 무엇이냐면 상식이라고 하는 과목에서 기출이 되는 영어 20문제 중에서 그 중에 2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소개말 형태에서 소개하는 것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 계리적 시험에서 출제되는 이 영어라고 하는 것을 20문제 중에서 2문제인데 이거를 공부를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참 진퇴양난입니다. 2문제를 다 틀린다고 하더라도 배점 기준에 있어서 크게 영향이 없는 것도 같고, 그리고 전공 등의 비슷한 실력을 고려해 봤을 때 한 문제, 2문제에서 당락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영어 이거 이 2문제 가지고도 당락 결정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아주 어려운 과목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모든 전반적인 내용을 다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퇴양난의 길에서 우리 이 프로그램에서 제시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부분이냐면 과거 기출문제, 약 3개년 동안에 기출됐던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완벽한 분석을 바탕으로 어떻게 짧은 시간 내에서 영어를 정리하고 그리고 영어의 득점을 맞아낼 수 있겠는지, 득점을 잡아낼 수 있겠는지를 고민하는 것이 저의 주제였고, 그래서 이 책과 이 강의가 기획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지시를 하겠냐면 따로 공부를 하지 않고 영어 이 책을 가지고 다른 종합서, 방대한 종합서를 가지고 공부하지 않고 우리 기출문제를 분석해 봤을 때 이렇게만 공부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약 15시간에서 17시간 이 수업 자체만 듣더라도 해결이 되게끔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고민이 됐던 부분은 어떤 수준까지의 어휘 수준을 정리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왜 그러냐면 가장 기본적인 어휘를 정리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죠? 독해 안에서의 큰 주제성의 맥, 즉 글을 쓰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잡아내기 힘든 그 결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기본 어휘를 상당히 많은 시간,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시간을 제가 투자를 해가지고 기초 핵심 어근의 형태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서 이름을 기초 상식 어근으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 핵심 단어군까지 이런 부분들의 형태를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고, 그리고 생활영어적인 부분도 지금 기출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생활영어적인 측면을 아주 고급적인 형태로 기출하진 않고 상식이라는 타이틀에서 영어가 기출이 되기 때문에 문맥의 의미를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는지, 그리고 문맥에서 답이 아닌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지에 그 정도 능력만 있다고 하더라도 영어 시험 문제를 잡아낼 수 있게끔 기출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반영해서 많은 현재 기출이 되어왔던 가장 전형적인 생활영어 문제 형태를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형별 문제 형태를 여러분들에게 분석해 봤을 때 우리는 지금 문법성 문제는 기출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 하지만 독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사지선다, 즉 하나의 문제에 4가지 선택지를 주고 골라주십시오라고 했었을 때 독해성 문제 중에서도 기본적인 의미 단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라고 하는 이 가장 기초적인 개념의 형태만 잡아낸다고 하더라도 문제 선택지 4개 중에서 2개를 지워갈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혹시 모르는 문법성의 형태의 문제도 가장 기본적인 구조성의 논리 이해만 하시면 어떻게 되게끔 정답을 골라낼 수 있게끔 제가 그러한 가장 전형적인 문제 형태를 제가 마지막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약속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어라고 하는 아주 친숙하지 않는 이 과목이 상식이라는 측면에서 기출이 되고 있는데 이 15시간에서 17시간의 내용만 쫓아오신다고 하더라도 영어 득점 포인트가 잡아내게끔 많은 시간을 고민을 해서 여러분들과 이 자리에서 지금 만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만 아쉬운 것은 어떤 부분이냐면 실강의 내용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컨택을 해서 가장 기본적인 큰 틀을 잡아드리고, 그리고 이 영상 강의,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형태를 제가 약 8시간을 나누어서 처음에 기획을 했습니다만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동영상으로만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 강의는요, 여러분들이
따로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강의만 듣더라도 전체 영어에 대한 감을 잡을 수 있게끔 제가 기획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어떤 형태의 순서로 여러분들이 제시를 해드릴 것이냐면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릴 것입니다. 이번 첫 번째 시간은요. 기출문제 분석 및 대책의 형태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처음 만나서 인사를 드리는 시간이 되겠고, 두 번째는 구문 독해 능력이 없다면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잡아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 2시간 정도 내에서 기본의 독해가 될 수 있는 비법론의 형태를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할 것이고, 그리고 유형의 형태를 보시면 가장 많이 기출이 되는 것이 독해적인 측면에서 사실 일치, 불일치 여부를 물어보는 문제가 주로 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치, 불일치 문제 형태를 중심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기출 빈도가 가장 높은 것이 생활영어 관련 표현이거든요. 이 부분, 그리고 독해적인 측면에 있어서 어휘를 모르면 틀려버리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독해적인 측면과 어휘성의 문제 형태를 제가 별도로 구분해가지고 빈칸 추론성 독해 형태로 어휘성 문제를 제가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장 기초 상식 어군의 형태, 기본 핵심 단어군의 형태를 제가 제시를 했는데, 여기서 제가 강의를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되겠냐면 기초 상식 어군의 형태와 그리고 핵심 단어군의 형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의 형태를 여러분들에게 빠른 스피드로 약 3시간에서 정리가 되게끔 빠르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강의 기획했었을 때는요. 기초 상식어군과 기초 핵심 단어군의 형태, 이 단어군이 약 1500단어군의 형태가 되지는데, 매 시간 첫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 제시를 해드리려고 계획을 했으나 집중도가 좀 떨어질 것 같다라고 하는 판단 때문에 따로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필수 수거와 관련된 문제 형태를 중심으로 제가 이 부분도 독해적인 측면의 형태로,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 교재가 이 시험을 끝나게 되면 그냥 버려버리는 책이 아니라 나중에 여러분들이 참고할 수 있는 형태로 제시하고자 회화체 표현 및 관용 표현, 속담, 격언의 형태를 여러분들이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참고서 형태로 나중에 활용을 하시고, 그리고 독해 유형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는 주로 사실 일치 여부의 논리로 기출이 되고 있습니다만 상식적인 측면을 고려해 봤을 때 주제성 독해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제성의 독해, 그리고 상식적인 측면에 있어서 지칭 추론이라고 하는 논리가 있거든요. 지칭 추론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단어, 문장, 그리고 특정한 어구에 밑줄 그어주고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상식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영어가 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고난도의 일관성 추론 문제는 제가 배제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문법성의 형태를 정리해드리는 형태로 이 수업을 여러분들에게 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형태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냐면 기출문제, 연도적인 측면에서 최근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기출될 것인지, 그리고 그 수험 대책은 무엇이 될 것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 몇 페이지가 되겠냐면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를 일단 열어보시면 기출문제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12년도 3월에 기출이 됐었는데요. 이 사실 일치 여부의 독해는 어떻게 독해를 하셔야 되냐면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 그런데 거의 대부분 첫 번째 문장에서 작가가 무엇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의 논리인 주제를 잡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독해를 해갈 때 있어서 첫 번째 문제를 통해서 주제를 잡아내시고, 그리고 나머지 사실 일치 여부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정보만 잡아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핵심 단어다, 핵심 어휘다 해서 키워드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잡아내시면 됩니다. 하나의 문장에 정확한 독해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가 약하다라고 하는 전제로 지금 수업을 진행하지만 시험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시험의 논리를 잡아내야 되는지를 제가 정확한 독해가 아닌 키워드 중심의 형태로 독해를 해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이 키워드는 하나의 문장당 약 하나 이상 2개까지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이 2개의 단어 형태를 정확하게 문장별로 잡아내시고, 그리고 선택지의 형태를 보신 다음에 선택지를 골라내 주실 때 바로 답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라면 다시 키워드 형태를 쫓아가셔서 확인하는 작업을 하셔야 되겠는데, 요령이 있습니다. 글의 주제를 잡아내고 키워드 형태를 체크하고 선택지를 바탕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잘 모르겠는데 앞에 언급한 비슷한 단어가 나오게 되잖아요. 선택지 1번, 2번, 3번, 4번을 통해서 비슷한 단어인 위에서 읽었던 비슷한 단어가 나오게 된다면 이 비슷한 단어는 정답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 모르고 시험을 찍고자 한다면 정답을 찍고자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읽었던 비슷한 단어는 답이 된다, 되지 못한다, 되지 못한다. 의미적인 측면이 아니라 형태적인 측면에서 비슷한 단어를 내놓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정답을 쉽게 골라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의 형태로 일단 대표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혹은 무엇에 대한 설명 중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선택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보시다시피 영어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어떻게 표현이 되는 경우가 있냐면 한글의 내용의 형태로 맞는지 틀린지 여부를 물어보는 경우 형태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형태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숙지하신 다음에 시험의 형태의 문제를 풀게 된다면 전혀 어렵지 않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문제 1번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disagree, 중요 단어가 나타났죠? 동의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으로 글이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How soon the world will run out of oil 이라고 연결이 되고 있네요. 얼마나 빠르게 세계가 will run out of oil 기름을 쓰고 부족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워드 perceive 나타나 있어요. 그러나 it does not matter.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Oil will run out in the next 20 years or next 150 years로 연결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면 중요하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중요한 내용이다. 중요하지 않는 내용이다. 중요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에 대해서는 키워드가 없다라는 얘기죠. 여기까지 읽어보았는데 여러분들이 무엇을 잡아내야 된다? 무엇에 대한 얘기를 이 저자가 하는지를 정확하게 좀 잡아내 주셔야 되는데 그 저자의 내용이 첫 번째 문장에 있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에 여러분들이 체크할 수 있는 첫 번째 키워드는 무엇이 되겠냐면 ran out of oil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잡아내시면 돼요. 오일이 있는데 오일 밖으로 넘어간다? 밖으로 빠져나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충분한 기름을 가지고 있다가 그게 닳아져서 없어진다 정도의 문맥의 의미의 번역이 되어지겠죠. 오케이. 그러면 그 다음 표현을 가보시면 since oil is still going to run out 앞에서 읽었던 run out이라는 표현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we cannot depend on it to meet our energy needs forever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없습니다. 오일에 의지할 수 없습니다. To meet our energy needs forever. 뭐 하기 위하여? 에너지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뭐 할 수 없습니까? 오일에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besides its limited supply 이것에 제한된 공급 이외에도 oil is an imperfect energy source. 오일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imperfect energy source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pollutes the air. 왜 그렇습니까? 오일은 공기를 더럽히고 it is inefficient. 그리고 비효율적입니다. when it is burned로 연결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 다음의 키워드 형태는 imperfect 하다라고 하는 진술에 추가적인 설명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은 없다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There are much better fuel available로 연결이 되면서 훨씬 더 좋은 연료들이 가용한 연료들이 있습니다라고 연결이 되면서 we just need to find cheaper ways to harness them이라고 연결이 되고 있네요. 그래서 작가의 주관적인 판단의 조동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뭔 말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다. 필요하다, 해야 한다 등등에 대한 표현은 작가의 주장 형태가 드러나는 부분의 형태가 되집니다. 그래서 need to find cheaper ways to harness them 이라고 연결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약간 어려울 수 있는 단어가 harness라고 하는 단어가 되어지겠는데 harness라고 하는 단어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의 정답은 골라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할 필요가 있습니까? 더 싼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키워드 형태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 두 번째 키워드 형태는 여러분들 어떻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냐면 방금 정리를 해드렸듯이 중요하지 않다는 중요한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뭐합니까? 의지할 수 없습니다. 라는 얘기죠. 당연히 기름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의지하겠습니까? 그래서 not depend on이라고 제가 이 정도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의지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얘기죠. 왜 의지할 수 없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에 imperfect 하다. 왜 imperfect 하냐? 에어와 그리고 번드 했을 때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부분에 대한 논리로 귀결이 되고 있냐면 더 좋은 연료들이 있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better 정도만 제가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그러한 연료들이 있는데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까? 더 cheaper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나 있죠. cheap이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겠습니다. 아, 이거 싸다 비싸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싸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cheap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나의 문장을 보시면 제가 핵심적인 단어로 크게 3단어 정도로 묶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체를 읽고 기억나시면 좋겠습니다만 그게 사실 되지 않고 그리고 전체 내용을 완벽하게 독해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활용을 하실 때 어떻게 활용을 하셔야 되냐면 따로 공부를 하실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제 수업만 들으세요. 수업만 들으시고 다른 공부를 하시거나 약간의 시간이 됐을 때 짬짬이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영어를 접근을 하시고 그 기준은 무엇이다? 제가 분석했던 기출문제와 그 대책에 대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공부하지 않더라도 충분하게 여러분들 정복할 수 있는데 특히 독해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사실 독해를 할 때요. 영어적인 측면의 문제만으로 문제를 틀린 것이 아니라 우리 영어의 문장이 번역이 된 한글을 보고 읽더라도 틀리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국어 독해와 영어 독해의 공통점이 있다면 국어 독해와 영어의 공통적인 독해적인 측면은 비문학 독해라고 합니다. 무슨 독해? 비문학 독해. 그래서 문학적인 내용이 아니라 실용문이라든지 그리고 문학적인 내용이 아닌 기타 독해를 우리가 비문학 독해라고 하게 되는데 비문학 독해는 특히 논설문 그리고 설명문 즉 주장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논설문 그리고 어떤 대상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하는 설명문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을 하게 될 때 이 논설문과 설명문에 제가 제시하는 책에 있는 형태를 여러분들 충분하게 저와 함께 같이 풀어보시다가 풀지 않았던 문제, 기타 문제들은 한글의 번역을 한번 읽어보세요. 읽고 나서 한번 풀어보십시오.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됩니다. 여러분들 국어 문제에 있어서 비문학 독해라든지 문학 독해에 있어서 굉장히 약한 친구들에게 제시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난독증이 있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글 읽어도 무슨 의미인지 잘 안 들어와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제시하고 그리고 유명한 국어 선생님 몇몇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선생님의 강의를 통해서 시나리오 어떤 이야기인가 보다 정도만 읽고 그리고 소리 내가지고 그 독해를 5번 정도만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내용이 완전하게 자기 것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독해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너무너무 열심히 하지 마시고 제가 제시하는 이 방법이 보기에는 쉬우나 나름대로의 구문 독해 능력과 문맥 파악 능력이 있어야지만 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쉽다라는 전제로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잘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이 독해를 통해서 저는 3가지 핵심적 단어를 잡아냈어요. run out of oil, 기름이 떨어진다. 그리고 두 번째, depend, not depend on it, 의지할 수 없다. 그리고 세 번째, 더 좋고 better, 그리고 cheap한 무엇이더라? 에너지 소스가 있다라고 하는 형태로 귀결이 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3가지 논리 형태를 바탕으로 여러분들 어떤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까? 1번 better energy source exists. 더 좋은 에너지 소스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the supply of oil will never run out. 오일의 공급은 절대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달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연결이 되고 있으며 세 번째, oil is an efficient source of energy. 오일은 효율적인 에너지의 원천이다. 그리고 네 번째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oil is run out in the next 20 years. 오일은 20년 내에 달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다 잡아내셨죠? 정답은 무엇입니까? 1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독해를 해가시면 충분하겠다는 얘기가 되시겠죠. 그럼 문제 2번으로 제가 달려가도 되겠습니까?
제가 제시하는 독해 비법은요. 기초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고급적인 부분까지 정확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확신시켜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요구하는 것이 어떤 부분이냐면 하나의 독해가 주어지고 있는데 이 독해에 있어서 빈칸에 들어갈 무엇을 잡아내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어휘를 잡아내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정리를 하셔야 되냐면 문맥에서 어휘 추론성의 문제로 보셔도 되겠고 추론성의 빈칸 완성의 문제로도 보셔도 되는데 이런 문제는 첫 번째 접근하게 될 때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을 통해서 작가가 하고자 하는 주제성에 대한 얘기를 정확하게 잡아내십시오. 그리고 시간이 없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 주제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주제, 주장, 요지, 요약 형태를 전부 다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이 없다면 빈칸에 있는 그 앞문장, 그리고 그 본문장, 그리고 그 뒷문장 이 세 개의 문장만 읽어도 충분하게 답을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령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한다? 첫 번째 문장을 정확하게 읽고 주제를 잡아내라. 두 번째는 추론을 해야 될 이 문장의 앞문장, 뒷문장까지 적어도 세 문장 정도를 읽고 정답을 잡아내주면 되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해서 바로 들어가 보니까 If you want to success in global business로 연결이 되어지고 있죠. 여러분들 if라고 하는 표현이 문장 제일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됩니다. 왜요? 그 주제가 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죠. 여러분들에게 어떤 남자가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1000만 원을 줄게, 100만 원을 줄게, 1억을 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좋아라 할 텐데 그 사람이 뭐 하나를 더 붙입니까? 당신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해준다면 예를 들어서 당신이 나와 결혼한다면 내가 1억 줄게. 그러면 결혼한다는 얘기입니까? 1억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포인트는 어디 있죠? 그래서 if에 있는 겁니다. 결혼할게라고 하는 부분에 조건이 걸린 것이 죄송합니다. 1억을 준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조건이 걸린 것이 무엇이죠? 결혼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혼과 그 뒤에 있는 이 단어가 묶여져야지만이 온전한 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 보시면은 If you want to successful in global business에서 첫 번째에 나와 있는 if는 굉장히 중요한 말로서 successful이라고 하는 성공적이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글로벌 비즈니스에 있어서의 성공이라고 하는 부분이 키워드가 되어지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당신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must understand, 이해를 해야만 한다는 얘기죠. 무엇을 이해를 해야 됩니까? culture of other country, 다른 나라의 문화들을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워야 합니다.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to adapt to them, 그것들에게 어떻게 적응할지를 배워야 된다라는 형태로 글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럼 이렇게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첫 번째 문장을 통해 가지고는 여러분들 짧게 갑시다. success라고 하는 표현을 바탕으로 for 성공적이기 위하여 정도의 의미가 여러분들 연결이 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무엇에 있어서 성공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문화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다른 나라들의 문화들을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더라? 그리고 adapt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났는데 영어 약하신 분들은 adapt라는 단어를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adapt 해야 한다 정도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충분히 파악을 여러분들이 하셨습니다. adapt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가 필수 어휘 형태에서 다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어디에 적응시키다, 적응하다라고 하는 의미의 번역이 되는 이러한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근의 분석까지 다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제 수만 들어도 기초, 기본어의 1000단어가 가볍게 외워질 것입니다. 학교 가는데 영어 때문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상당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준비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successful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나 있고 if의 표현에 있어서 다시 한번 갑니다. 이해해야 합니다라는 표현과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배워야 합니다라고 하는 의미의 번역의 형태까지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냐면 좀 시간이 충분할 것입니다. 충분할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도 여러분들이 키워드 형태를 좀 잡아내 주시면 되겠습니다만 정시간이 없다면 어디로 가셔야 됩니까? 이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change your practice, 당신의 관행 등을 다른 나라에서 변경시켜야 됩니다라는 의미의 번역까지 나타났어요. 그리고 it is important라고 연결되고 있잖아요. 중요하다는 얘기죠.
무엇이 중요합니까? 라고 하는 부분에 You should not make a business decision that are based on misconception으로 연결이 되어주고 있는데 중요합니다. 이거 키워드죠. 그리고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하냐는 얘기는 not가 나타났죠.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이 비즈니스 디시전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무엇에 근거해 가지고 다른 개념에 근거해 가지고 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미스컨셉션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ethnocentrism 상당히 어려운 단어가 나타났어요. 영어를 상당히 하신 분들조차도 어려운 단어가 이 단어거든요. ethnocentrism 무슨 말이냐면 민족, 자기 국민, 센터라고 하는 말이 우리 센터라고 하는 단어 아시죠? 센터, 중심이란 말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민족, 자기 국가 중심적인 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좋은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misconception, 잘못된 것이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ethnocentrism이라고 하는 표현이 어려우니까 보충 설명해 놨어요. 자신의 문화가 더 낫다, 다른 문화들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피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egocentrism can exist in individual or an organization으로 지금 존재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나타냈는데 이 지금 ethnocentrism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표현입니까? 부정적인 표현입니까?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그럼 부정적인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추론해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독해성과 어휘성이 전부 다 포함이 된 형태가 되어지겠는데요. 지금까지 내용 형태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을 통해 가지고는 여러분들 successful other culture adapt라고 하는 키워드 형태를 잡아내셨고 그 다음에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데 그게 무엇을 해서는 안 됩니까? based on misconception. 예, 잘못된 개념에 근거에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읽으셨고 그 잘못된 근거 형태를 우리가 또 뭐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ethnocentrism 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개념이라는 얘기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 요구하는 것은 어떤 부분이 요구가 되고 있냐면 지금 중요한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 되는 것이죠. 언더라인 꺼져 있고 그리고 그러면 ethnocentrism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요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까지 이제 들어가 보니까 결국 문맥의 내용 형태를 전부 다 파악을 해 주셨거든요. 됐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different element of culture, including language, religion, value, custom, and material element까지 제대로 번역을 해보니까 중요합니다. 연구하는 거, 공부하는 거, 다른 요소들, 문화, 무엇을 포함한 언어, 종교, 가치, 그리고 관습, 물질적인 그런 요소까지를 포함해서 이러한 문화적인 요소를 배우는 것이 어떻습니까? 중요합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긍정적인 의미, 부정적인 의미의 ethnocentrism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learn이라고 하는 배워야 합니다. 배우다. adapt라고 하는 것은 적응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나와져 있고 이건 오늘 무시하다라는 표현이 나타나 있고 그리고 avoid라고 하는 표현을 바탕으로 피하다 정도로 의미가 나와져 있잖아요.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예, 가장 기초 기본 단어죠. 그래서 이 기출 문제에 근거해서 여러분들 avoid 정도 수준과 adapt 정도의 수준의 단어군을 제가 묶어서 약 1000단어로 제시합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영어 단어 친숙해 주십시오. 그 1000단어만 외우시면요. 나중에 3000단어, 4000단어 형태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고시 수준의 단어까지 정복하는 것도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포인트는 이번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냐면 당연히 피해야 된다. 부정적인 요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지막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유형별로 지금 사실일치, 추론성, 어휘성 추론성, 문맥 추론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회화치 문제 형태를 하나를 더 들어가고 첫 번째 시간을 가볍게 끝마치도록 할 텐데 이런 자신감, 이 오동훈 선생님을 쫓아가면 영어 문제 전체 큰 틀이 정확히 잡힐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자신감이 이 첫 번째 시간에서 생기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축원하는 바인데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successful other cultures 대해서는 adapt 해야 된다. not based on 해라. 무엇의 misconception에 그 misconception이 무엇이다? ethnocentrism이다 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ethnocentrism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피해야 되겠다라는 정도를 가시면 되는 것이죠. 이게 한글로 써져 있다라고 보십시오.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논리 형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7페이지에는 2010년도 7월 24일 독해 형태를 제가 빠르게 가도록 할게요. 또 안 하면 여러분들 서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빠르게 좀 정리하면 Drinking wine can damage your teeth라고 연결이 되어지고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rinking wine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너의 teeth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부정적인 영향, damage를 준다라고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죠. 그래서 Drinking wine can damage your teeth라고 연결이 되어지고 있으면서 That is the conclusion report from the Johannes Gutenberg University로 연결이 쭉 되고 있는데 여기서 키워드로 여러분들이 잡아낼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의 형태가 되겠냐면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Damage your teeth라고 하는 표현의 형태를 잡아내셨고 첫 번째 문장에 있어서 damage your teeth라는 표현이 나타났기 때문에 무엇이 drinking wine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결론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중요한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리서치어들이 테스트를 했는데요. 무엇에 대한 테스트를 했냐면 effect of the 8 red and 8 white wine on teeth 형태 해가지고 테스트를 했다라고 하는 이 정보가 중요하지요. 테스트를 했는데요. 누구 사이를 테스트했냐면 남녀 약 40에서 60 사이의 사람들 테스트했는데 they discover 알아냈다는 것은 무엇을 나타냈냐면 all of the wine damaged the enamel이라고 연결되고 있네요. 그래서 에나멜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겠죠? 무엇을 에나멜 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무엇을 보호하기 위해서 에나멜 칠한다. 근데 이빨에도 에나멜이 있다 이거죠. 이빨을 보호하기 위한. 그래서 데미지 에나멜 하더라라는 것을 발견했었고 이것은 우리의 이빨을 더 어떻게 하더라? 센서티브하게 만들더라라는 얘기죠. 뜨겁고 차가운 곳에 센서티브하게 만들고 또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을 또 의미하고 있냐면 teeth가 stain, 얼룩이진다는 얘기죠. 더 빠르게 얼룩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리서치 팀이 얘기하기를 화이트 와인이 더 뭐하더라? 더 데미지를 주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험 결과가 데미지를 주는데 에나멜을 파괴시켜버리고 그리고 화이트 와인이 레드 와인보다 더 나쁘더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엑시드라는 단어를 모를 수 있습니다. 산성인데요. 하지만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엑시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든 에나멜을 공격을 하고 어택하고 그리고 wear away 닳아지게 하더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나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소식이 있는데 brushing your teeth after drinking wine 하는 거. 그래서 이빨을 닦는 것이 어떻게 하더라? will only make things worse. 더 나쁘게 만들더라 정도로 여러분들이 전체 글을 읽었기 때문에 정답 잡아내는데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읽어보니까 They experiment on people with 16 wines로 연결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8개, 백포도주, 적포도의 터주 8개를 가지고 실험했기 때문에 이거 정확하게 맞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보고가 되어졌습니다. 와인이 어떠하다 에나멜을 공격한다고 해로움을 끼친다고 정확하게 잡아내셨고 while wine makes our teeth more susceptible to hot drink라 나타났는데 이 susceptible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소위 영어 시험에서 가장 기출이 많이 냈던 단어로서 무엇에 쉽게 영향을 받다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susceptible이라는 단어를 모르거든요.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러면 3번은 넘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after glass of wine, brush your teeth to protect them 이라고 연결되고 있는데 우리 마지막 문장을 읽어보시면은 brush your teeth 하는 것이 어떠하다라는 진술을 읽으셨나요? worse, 더 해롭게 한다, 나쁘게 한다라는 진술 형태를 여러분들이 읽으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4번이 틀린 진술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여러분들 잡아낼 수 있을 것으로 제가 믿겠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까지 해가지고 일단 사실 일치 여부와 어휘성 추론의 독해 3가지를 했다면 마지막으로 이번 시간은 문제 4번 여러분들 책 페이지로 8페이지에 있는 회화체 문제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기출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회화체 문제 공부를 나름대로 하신 분들조차도 회화체 쉬운 듯 하면서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회화체 문제를 통해서는 어떻게 접근하셔야 되냐면 지금 우리는 지금 회화체가 약간은 긴 형태로 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돈을 줄 수 있습니다만
A 진술과 첫 번째 나온 B 진술을 통해 가지고 역시 동일하게 글의 주제를 여러분들이 잡아내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어떠한 내용 형태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문맥에서 그 전개 방향을 잡아내 주시고, 그리고 질문지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바로 잡아내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화체험 문제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출제가 되어집니다. 글의 전반적인 내용 형태를 파악한 근본적인 주제를 잡아내십시오. 두 번째는 여러분들 문장 내에서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표현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추론성 문제가 주로 기출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A번과 B번의 진술을 한번 들어가 보니까 M이라고 써졌다라고 하는 것은 남자라는 얘기죠. What can I do for you? 당신이 무엇을 해드릴까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I'd like to send a parcel to Australia by EMS라고 연결되고 있어요. 이 사람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지금 parcel, 소포를 보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추가적인 정보는 EMS를 통해서 보내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어보니까 이 글의 주제는 이제 뭐가 되는 것입니까? 네, 소포를 보내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이 안에 들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보니까 cross cosmetic seaweed and hairspray 형태로 무엇이 있냐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이고, 여자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이고, 하여간 남자가 얘기하는 것이 당신은 뭐 할 수 없습니까? EMS로 헤어스프레이를 보낼 수 없다라는 진술을 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inflammable things라고 연결되고 있네요. 여러분들에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inflammable things라고 하는 이 inflammable의 의미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inflammable이라고 하는 의미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글의 맥을 잡아내셔야지, 이 단어를 모른다고 해서 여기서 멈춰버리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inflammable을 굳이 주석을 좀 달아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in이라고 하는 부분의 의미는요, 부정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flame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flame, flue 형태는 이게 불이라는 의미가 되지고요. 그리고 in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정의 의미와 강조 의미를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에 IBLE, ABLE로 끝나고 있지 않습니까? IBLE, ABLE는 할 수 있는, 되어질 수 있는 정도의 의미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때 불탈 수 있는 것들은 어떠하더라? 허락이 된다, 허락이 되지 않는다?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니까 여자분이 얘기하는 것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어떠한 다른 방법이 있나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바다를 통해서, 즉 배를 통해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며칠 걸린다는 얘기죠. 45일에서 60일 정도 걸릴 것입니다. 하니까 당연히 여자 입장에서는 너무 기네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하겠다? 우드레를 차라리 못 마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드레로 테이크 아웃. 테이크 아웃 뭐 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커피숍 들어가시면 커피숍 가서 테이크해서 밖으로 가져 나오죠. 포장하는 형태. 그래서 무엇을 밖으로 빼내다. 이때는 문맥에서 헤어스프레이를 어떻게 포함시키겠다, 포함시키지 않겠다, 포함시키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그럼 당신 다 준비가 되셨군요. 라고 글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성 고객이 결정한 일이 무엇입니까? 소포를 보내기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소포를 보내기로 했는데 품목 중에서 헤어스프레이가 inflammable 하답니다. inflammable이라고 하는 단어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답을 잡아내실 수 있어야 될 텐데요. 결국 이 여자분은 어떤 의사결정을 한 것이죠? 테이크 아웃 하겠다라는 의사결정을 해준 것이죠. 그 진술 여러분들에게 골라보십시오라고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쉽게 고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의 형태는 fossil fuel을 어떻게 했습니까? 바다로 보내기로 했습니까? 2번 에어포트를, 즉 항구? 그게 아니죠. 예, 공항을 보호하기로 결정합니까? 아니면 check out, are there options available? 다른 옵션이 가능한지를 알아보았습니까? To mail a parcel without hairspray. without, 뭐뭐 없이, 헤어스프레이 없이 그녀의 파스를 보내기로 했습니까? 정답은 몇 번이 되어진다? 정답은 정확하게 4번이 되는 것이죠. 예, 수험생 여러분,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에 대한 방향성 형태를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기출되는 유형 형태는 지금 문법성 형태는 기출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일치 여부와 회화체 형태, 사실일치 여부와 회화성의 형태의 여러분들 이런 형태로 두 문제씩 기출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근본적인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된다? 독해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요. 독해 능력이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문제 정답을 잡아낼 수 있는 스킬적인 측면을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제시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약 2시간 동안을 구문 독해, 하나의 문장에 독해할 수 있는 비법 형태를 바탕으로, 내적 실력이죠. 그걸 바탕으로 유형별 문제, 사실일치 여부를 필두로 마지막 기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품사 구분 및 구조적인 측면의 문법성 문제까지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이번 한 시간 저와 눈높이 맞춰가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